조건반사라는 개념이 있고 기억력, 과연 뇌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어떤 거는 한 번만 딱 봤는데도 오래 기억이 남는 기억이 있고, 어떤 건 몇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깜빡깜빡하는 거. 과연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것을 뇌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잘만 활용하면 바로 학습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이제 생활과학을 한번 넣어봤어요. 일단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뇌에서도 누가 있냐면요,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최소 단위, 어려운 말 빼고 전문적인 용어를 최대한 뺄 거예요.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뉴런이라고 하는 어떤 애가 있어요. 이 신경계의 가장 작은 단위가 있는데, 영상이 됐던 소리가 됐던 시각이 됐던 어떤 무언가를 기억을 해요. 즉 저장을 합니다. 이 뉴런이라는 아이가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A라는 기억은 여기 뉴런에다가,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A라고 하는 어떤 기억은 뉴런이 여러 개의 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B라고 하는 기억은 뉴런이 소수의 몇 개에만 기억이 있으면 여기다 박아놓는다는 거예요. 뉴런이 요런 일을. 그러면 아무래도 요렇게 기억이 되면 더 오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왜? 저장을 여러 군데 해놨으니까. 그럼 반드시 또다시 출력할 때는, 생각을 끄집어내거나 표현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여러 곳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의 기억이 훨씬 더 출력 장치로 잘 빠져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느냐면, 뇌는 하루에 사용하는 용량이라는 함정이 돼서 그것이 막 들어와. 어떻게 하느냐면, 잠을 자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의 기억을 소멸시켜버려.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저쪽 뒤로 밀려 나오는 거야. 컴퓨터로 따지면 조각 모음이라고 들어본 적이,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되는 걸 교통정리를 해주거든. 그때 이런 애들은 좀 우위에 앞쪽에다 갖다 놓고요, 이런 애들은 좀 뒤에다 갖다 놓고. 그런데 학습은 이쪽인 것 같고 쓸데없는 건 이쪽이고 싶은데, 생각보다 학습이 여기가 있고 쓸데없는 것들이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길래 얘가 얘는 필요하니까 여기다 갖다 놔야지, 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저 뒤에다 갖다 놔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충격적인 일들,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왔을 때 얘가 중요해 라고 인지를 합니다. 충격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건반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아니면 즐거운 일,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량에서 집중도가 높았을 때 들어오는 것들,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을 때도,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예민했거나 놀랬거나 즐거거나 아주 좀 뭔가 흥분된 상태일 때의 자극은 주로 여러 곳의 뉴런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때다 저장을 한다고 해요. 지금 용어가 다 달라 보이죠? 충격을 받았대, 즐거웠대, 집중하고 있대, 긍정이 달라 보이지만, 이 뇌는 얘가 충격적이게는 긍정 이러지 않고 얘는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집중해야 되네. 좀 봐야 되네. 이러면 이쪽으로 한다는 거야. 뇌는 아주 심리적인 부분들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종합적인 건 출력됐을 때고, 저장됐을 때는 단순하게 저장을 해요. 출력할 때 그것들을 다 모아서 감정적인 부분으로 출력을 하는 거. 그럼 나는 공부를 하는데 왜 자꾸 안 외워지고 뭔가가 잘 안 돼요? 이런 애들 되게 좀 그런 게 못 외운대. 그래놓고는 노래 들을 때 가사는 그렇게 잘 외우고, 게임 같은 거 보면 뭐 아이템 이름 그런 거 되게 말 잘해. 그래놓고는 공부할 때는 암기는 안 되고 이걸 이해를 못 한대. 아니야. 공부나 이런 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못하고 뭐 이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얘를 좀 더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약간 또라이처럼, 우와 이런 게 있었어? 누군가가 있을 때 하지 마. 제가 아픈 애인가 보다 할 거야. 우와 혼자 공부하도 뭐 어때? 우와 신기해라 뭐 이러면서, 우와 즐겁네. 뭐가 즐거워? 하나도 안 즐거워. 즐겁다. 몸을 한번 긁어가면서 우와 그러면서 우와 하면 뇌에서는 얘가 중요하구나 라고 감지를. 공부할 때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야. 5시간 투자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게 4시간짜리를 뽑아내더라도 조금 더 이런 마인드를 접근하면, 그래서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은 기억에 오래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기억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잃어버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을 주로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 지적질 잘하는 사람들, 남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생명체들은 충격적인 요소를 더 많이 기억해요. 왜? 아까 뭐라 했냐면, 뇌는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 이 사람의 생각, 마인드가 부정적, 지적질 이런 거. 저 선생님 뭔가 잘했어. 10개 중에 9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충격적으로 기억해 놓는 거야. 잘한 9개를 보지 않고. 그런 사람
사람들 옆에 절대 있지 마세요. 왠 줄 알아? 얘는 전이가 된다. 그러면 닮아간답니다. 유머러스한 사람들에서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 즐겁다가 아니라 편안하다, 관계 유지가 된다 라는 어휘를 쓰는 거야.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좀 편하고 대화도 잘 되고 즐거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저는 유머가 없는데요? 너희 주위에 유머러스한 사람이 없는 거야. 유머러스도 전이가 되고요. 부정적인 것도 전이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기억해 놓는 거야. 그럼 뭘 해도 투덜대는 거지. 그러면 이 조건반사와 얘와의 관계는 어떠냐? 학습적인 효과로 가볼게. 일단 반사라는 말의 의미는 중추신경계 중에서도 되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외부 자극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하는 거 반사라고 얘기해요. 나 얼마 전에 되게 엄청 웃긴 동영상 봤어. 국회의원들 뭐 질의응답 있잖아. 그래서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이 누구한테 막 뭐라 한 거야. 장관이면 50, 60은 넘지 않았을까? 배운 사람이잖아. 막 뭐라 하니까 그 장관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뭐라는 줄 알아? 반사. 야 이거 우리 솔직히 초딩 때 쓰는 거 아니니? 막 뭐라 그러 반사? 뭐 이러면서. 난 제일 싫었던 애가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하면 그 뒤에 말. 야 그런 거 하지 마. 삐지면 하지 말라고. 삐지면 이래. 이런 거 있지? 와 진짜 확. 너랑 말 안 해. 삐지네. 쫓아와서 정말 때려 죽이고 싶지 않니? 쌍놈 새끼. 자, 중추신경계는 어떤 거냐면 지령을 내리는 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린 중추신경계라고 해서 되뇌나 척수들이 이런 일을 해줘요. 그 중에서도 되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되뇌라는 아이는 되뇌, 큰 대가리? 뭐 이렇게 하는데 맞아. 뇌는 크게 되뇌, 소뇌, 간뇌, 연수, 중간뇌 이렇게 뇌교 포함해서 좀 6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척수가 있는데 일단 그 중에 되뇌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요 단어만 기억해. 고등한 정신 활동. 너들 혹시 소 대가리 본 적 있니? 내 몸뚱아리만 해. 되게 커. 그럼 소 대가리는 되게 크고 사람 머리는 작은데요? 잘 생각해야 돼. 사람 몸과 소 몸을 생각해보자. 전체 몸 중에서 몸의 비율 중에 대가리는 비중이 낮아요. 사람 머리는 크지 않아 보여도 소 머리보단 작아도 전체 몸에 비해서 비중이 되게 큰 거예요. 그 짐승들은요. 얘네가 활성도가 낮아요. 다른 거 소뇌라든지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간뇌라든지 이런 애들이 활성이 높아. 왜? 걔는 사고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반사적 개념이 더 세거든.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반사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 이유는 간단해. 진화론적으로 보면 눈은 빛 에너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거든. 근데 액체나 고체나 이런 물질들이 오는 걸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뇌에서 이게 액체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가 사물이가 됐건 물이 액체가 됐건 눈 가까이 오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나 감아버리는 건 이건 이유 없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야. 얘네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다른 뇌에서 무조건적인 반사,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야. 즉 뇌의 신경은 지배를 받지 않고 사고 판단 없이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빠른 속도를 통해서 외부 자극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함이거든. 근데 우리 인간은 반사신경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지능을 통해서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리액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환경이 됐거든. 대신 배뇌가 늘어나면서 반사가 좀 줄어. 근데 동물들을 보면 고양이 같은 거나 강아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확 뜨면 순간 확 피하거나 순간 딱 움직이지 않아? 걔네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신경이 높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학습하고 지금 뇌에 대한 이 이야기와 조건반사가 무슨 관계네? 학습하고 무슨 관계인데요?